자, 불꽃이 튀고 긴장감이 흐른다. 과연 용이 하늘을 가르고 치솟을 것인가? 호랑이가 땅을 박차고 올라설 것인가? 피할 수 없는 숙명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용호 상박 투자의 전쟁. 자, 용호 상박 명예의 전당부터 먼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자, 역대 종목 수익률 1위는요. 조기준 매니저, 백인현 매니저 연속 2번, 그리고 강시환 매니저가 또 7월에 산일전기로 우승을 한 바 있었습니다. 오늘 강시환 매니저 출연 대기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8월 조기준 매니저, 9월 지난달은요. 이가람 매니저가 D&D 파마텍 48.26%로 종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포트폴리오 명예의 전당은 어떨지 살펴볼까요? 백인현 매니저가 지난달 우승을 했죠. 그래서 총 2회 우승을 차지했었고요. 강시환 매니저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이호근 매니저가 역대 용호 상박 최다 우승자입니다. 5월, 6월 그리고 8월에 우승을 차지했었습니다. 3회와 2회, 아직은 3회가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호근 매니저도 이제 슬슬 시동을 걸고 있어서 백인현 매니저와의 격차를 벌고 싶어 하는데 오늘 이호근 매니저 출연합니다. 오늘 함께한 매니저부터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냉정한 시장, 오로지 수익을 위한 대결이 시작된다. 햄버거 발굴의 달인 이호근 매니저, 트렌드 세터 강시환 매니저, 최상위 수급주만 공략 최원범 매니저, 시세 분출의 추적자 성화준 매니저. 용호 상박 투자의 전쟁 지금 시작합니다. 자, 용호 상박 한 주의 시작은 항상 드래곤 팀과 함께 하죠. 이호근 매니저, 성화준 매니저, 강시환 매니저, 최원범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많은 분들 이제 주말은 잘들 보내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시환 매니저님 뭐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아, 주말에 너무 공부해가지고 아, 머리가 아파요.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도 잘 갔는데 네. 왜냐하면 우리가 금요일로 너무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지난주 노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걸 반성을 하고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로 너무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미국 시장 걱정하는 마음에 근데 잘 나왔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좋은 종목 어떻게 선별해 드려야 되나 해서 주말 동안 너무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제가 지금 헬스케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네, 맞아요. 살 좀 빠졌어요? 화면을 보니까 헬스케 보이네요. 실물로는 몰랐는데. 네. 예, 그렇습니다. 사실 금요일 날 강시환 매니저랑 저랑 또 맞아요. 종목 상담 방송을 하면서 그때 갑자기 악재들이 나오면서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된 모습으로 오늘 시장이 움직인 것 같아서 일단 정말 다행이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랬으면 오늘 프리토크 주제가 좀 험난한 걸로 바뀌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오늘 프리토크 주제 여러분들이 그래서 좀 가장 궁금해할 수 있는 섹터를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까요? 자, 로봇입니다. 많은 분들은 아니어도 일각에서는요, 이거 로봇주가 또 새로운 포모를 유발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로봇주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이라기보다는 좀 더 넓게 봐서 최근 한 달 좀 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거래일 동안에 주도주는 로봇이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올라가요. 지난주 금요일에 좀 떨어져서 이제 끝났나 보다 했는데 오늘 또 올라갔습니다. 이제 이번 주도 똑같은 흐름일까 궁금해하실 것 같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로봇주들 중에 실적으로 증명이 되는 기업들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실적 시즌이죠. 여기서 무너질 수 있는 악재 또한 존재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가 좀 로봇주들을 둘러싸고 있는데 여기서 중심은 내가 뭘로 잡아야 될지 로봇주 좀 사도 될지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성과 반대 의견을 한번 나눠볼게요. 자, 성장의 신호탄이 이제 막 시작된 거다. 과도한 기대감, 선반영이 됐다. 자, 일단은 신호탄 누가 해주실까요? 저요. 신호탄입니까? 네. 저는 신호탄이 두 번째 신호탄이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신호탄. 네, 지금 우리가 이제 권총이었다면은 이제는 좀 기관총을 좀 들어야 되지 않나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로봇주들이 움직이는 거는 우리가 첫 번째 로봇주가 움직였을 때는 단순하게 와 로봇 산업이 이제 된다고? 옛날에 라는 그런 기대감이었고 결국에는 주시장을 만드는 건 사람들의 심리와 기대감으로 작용을 먼저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옥석가리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의 로봇에 대한 기대감은 확실히 실적은 아니죠. 실적은 아니고 실적이 기반이 되는 거는 확실히 이제 반도체이지 않나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반기에 걸 수 있는 또 하나의 기대감은
빅테크들의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진출입니다. 피지컬 AI. 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2차전지도 기대할 수 있고 자동차도 기대할 수 있고 플러스 휴머노이드, 테슬라 실적 발표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제스트로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가 엔비디아라던가 오픈에 휴머노이드 진출한다고 했고 LG, 삼성도 할 것 없이 지금 이제 우리의 글로벌 기조에 맞춘 지금 가장 탑 티어들이 하는 말들이 야, HBM도 HBM 좋고 AI 데이터 센터 좋은데 우리가 휴머노이드 쪽으로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돈을 쓰겠다라고 아예 천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저는 성장의 두 번째 신호탄이다라고 좀 강하게 말씀 좀 드립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저는 사실 좀 과도한 기대감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과도한 기대감? 네, 그러니까 뭐 무조건 로봇 시장이 이제는 밀릴 거다라고 보기보다는 지금은 어느 정도 기대감이 좀 많이 선반영되어 있는 구간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앞서 최원범 매니저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시장에 뛰어든 부분들은 저는 100번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 시장이 정말 개화되고 그게 실적으로 반영되고 정말 휴머노이드 로봇이 양산이 된다라 그러면 아마 대한민국 주식시장 삼성전자의 시총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정말 강력한 로봇주도 나오지 않을까 할 정도로 그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큰 상태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대감이 좀 선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또 실적 시즌과 맞물려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로봇주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제는 실체를 확인하러 움직일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이 국내 상장된 로봇주들 관련된 종목들 대부분이 뭐 적자거나 영업이익률도 5% 미만 정도, 게다가 뭐 수출에 대한 매출도 뭐 비중이 10% 미만인 경우 이런 경우들도 많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산업에 대한 특성과는 좀 맞물리지 않는 부분들이 좀 일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의 흐름들, 특정 섹터의 상승세는 기대감의 1차 파동 나오고 그 다음에는 뭔가 실체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현 시점에서는 그 실체가 실적으로 확인이 돼야 되는 구간이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비하지 않나. 그리고 지금 로봇주에 대한 흐름들을 사실 제가 용호상박 때도 말씀드렸듯이 AI 반도체에 대한 수급이 흘러나오면 세 가지 움직인다 그랬어요. 로봇, 전력설비, 전선인프라, 원전. 이 세 개가 무조건 맞물린다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확실하게 로봇, 전선, 전력인프라 그리고 원전까지 그 수급이 다 받아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이제 반도체에서 나온 시장 수급이 그런 관련된 섹터로 흘러 들어갔다라 그러면 여기에서 또 다른 수급의 순환매가 있지 않을까, 종목의 순환매, 섹터 순환매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일부 좀 선반영돼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산업이 성장을 할 때 네네네. 언제나 항상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네. 전기차가 처음에 이게 될까? 이게 과연 돈이 될까? 전기차가 팔릴까? 과연 그동안에 뭐 그런 내연기관차 그런 기업들이 이거 가만히 둘까라고 했을 때 선지자격인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를 가지고 나와서 시장을 거의 독점을 했죠.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그 산업이 성장한다라고 봐요. 지금 AI 쪽에서도 그 솔직히 젠슨 왕의 그 그래픽 카드라든지 AI 칩에 대한 부분들도 젠슨 왕이 많이 노력을 했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내놨기 때문에 팔린 거거든요. 근데 지금 로봇이 아까 전에 최원범 매니저께서 말을 했지만 그전에는 기대감이었지만 지금은 이제는 실체적인 부분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동 로봇을 시작했던 부분, 산업 공장에서 시작됐던 그런 로봇들이 이제는 실생활에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다. 지금 웬만한 그렇죠. 결혼을 많이 하고 있는 신혼 살림의 한 부분에 신혼 혼수품의 하나가 로봇 청소기예요. 로봇 청소기란 부분들이 불과 한 10년 전까지만 되게 생소했던 부분인데 이제는 꼭 실생활에 필요한 제품이 됐거든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로봇에 대한 실생활의 침투 속도가 되게 빠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빅테크의 기업, 특히 여기서 선지자격인 일론 머스크, 약간은 번외의 그런 사람이죠. 약간 그런 그런 사람이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어낸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실질적으로 나와서 팔리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진짜 그게 팔리기 시작한다면 시장의 침투력이 되게 빨리 높아질 거고 그러면 산업의 성장률은 이렇게 가다가 나이키로 올라갈 것이다. 급속히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성장이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근데 성장이 지금 시작이라고 그러는데 언제 시작하는 건데? 그러니까 전기차도 테슬라의 그런 모델이 나왔으면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테슬라 쪽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그런 피지컬 로봇이 나오기 시작해서 팔리기 시작하면 그때가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아직 나와 있지 않지만 거의 모델이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곧 팔릴 때가 됐지 않겠냐. 앞으로 한 1, 2년 내에 곧 로봇이 실생활에 많이 침투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로봇이 이제 우리 실생활에 이제 가까이 오는 시간은 그렇게 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로봇이 지금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하지만 처음에 이제 상승을 주도했던 종목들은 노보티즈라든가 뭐 하이젠 RNM 그다음에 클로버 뭐 이런 식으로 나름 이제 펀더멘탈이 좀 됐던
이런 종목들이 좀 중심이 됐는데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올라가는 로봇들을 보면 이제는 모든 종목들이 다 같이 좀 올라오는 이러한 지금 모습을 봤을 때 이 종목들이 이제 결국 이제 움직임은 결국 이제 가장 큰 요인은 수급적인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9월 달에 이제 주목해야 될 그 섹터로서 반도체, 로봇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9월에? 네, 9월에. 근데 9월에 결국 이 종목들이 강하게 갔던데 그때 제가 이제 로봇을 얘기했던 이유는 연준의 금리 인하, 가장 유동성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성장 스토리가 있는 거는 로봇이 아니냐. 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렸던 건데 결국은 이 흐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결국 이제 로봇이 성장성이라는 하나의 이제 펀더메탈이 그 움직였을 때는 이 초기였고 지금은 이제 완전히 확산되면서 완전히 수급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수급을 좀 뺏어갈 수 있는 2차 전지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오늘 그 증권 업종이 또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증권 업종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이게 좀 강하게 수급을 가지고 가는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이 나타난다면 뭐 여기서 로봇이 이제 꺾이거나 그런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뭐 독주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네. 정리나 이런 걸 보면 어떻게 보면 딱 이쪽 더 올라간다. 네. 일단은 쉴 수도 있다. 이렇게 갈라졌어요. 근데 이쪽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두 분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최현범 매니저님 그런 것 같아요. 실적이 발목을 좀 잡는다라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러면 치킨 대결 일단 할까요? 치킨 대결? 뭘로 할까요? 이렇게 해서 그냥 생각을 해봤고 일단은 저희 휴머노이드 쪽이 또 실체가 아직까지는 우리가 춤추는 로봇을 보더라도 그쵸. 그 로봇이 우리 집엔 없죠. 네, 제 로봇 청소기는 그래도 이제 홈스 가전으로 이제 올라오긴 하는데 1차원적인 형태의 이제 로봇 청소기는 나오지만 우리가 그 다음번 추구하는 건 이제 정말 걷는 로봇에 대한 그런 또 니즈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로봇주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드론도 로봇이고 우주항공도 로봇이고 비행기 모든 부분들이 다 이제 스마트폰도 로봇이고 하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전화기가 나왔을 때 스마트폰이 무슨 어떻게 이게 뭐 인터넷 뱅킹을 하냐라는 그런 좀 개념이 저는 이제 그게 로봇에 이제 옮겨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드론 로봇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실제 로봇 같은 경우에도 휴머노이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가사 로봇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정말 무궁무진한 지금의 뭐 스마트 팩토리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실체는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제가 보는 관점도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것도 맞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로봇주에 대한 산업 전반적으로 수급이 한 바퀴 돌았잖아요. 그럼 이제 저는 제가 이제 좀 과도한 기대감이다라고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사실 과열되는 종목들은 있어요. 그죠? 뭐 더 할 거라고 말씀하시면 충분히 이해하시잖아요. 그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단기 과열되어 있는 종목들은 조금 제쳐두시고 그럼 로봇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종목들이 뭐가 있느냐 요거를 좀 포커스를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좀 힌트를 드리자라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감속기라든가 로봇의 부품에 주요 부품으로 쓰이는 이런 액추에이터 관련 쪽에서 본다라 그러면 저는 SPG도 상당히 좀 유력한 종목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뭐 로봇 부품에서 로봇 전장 쪽으로 좀 시선을 옮기고 있는 SL 또 이런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단기 과열된 종목들 뭐 로보티즈라든가 뭐 클로봇이라든가 이런 로봇 종목들보다는 앞으로 실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신다라 그러면 기대감이 있지만 충분히 수급이 반영될 수 있다. 좀 이렇게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강시환 매니저님은 또 안 그래도 이제 더 상승에 대한 맞아요. 긍정적인 뷰를 얘기해 주셨으니까 지금 로봇주 본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올라간 대다수의 로봇주 종목들은 시총 5천억 원 미만 종목들 네. 비교적 가벼운 종목들이 치고 올라간 흐름이었는데 네. 좀 무거웠던 시총 1조가 넘는 뭐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 클로봇 같은 종목들은 오늘 좀 덜 움직였습니다. 맞아요. 오늘이 이런 대형주들을 담을 찬스였다고 보세요. 이런 순환매가 흘러가는? 저는 이제 앞으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로봇이 조금 뭐랄까 주도주에 대해서 그 수급이 빠졌을 때 ADR 과매도 구간에서 수급을 뺏어간 부분이 없잖아 있다. 그래서 단기간 내에 좀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이다. 그래서 저는 로봇주가 앞으로는 갈 건데 짧게는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은 가져요. 그래서 뭐 저는 담는다기보다는 이제 팔아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장은 하되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지난주하고 뭐 비슷하죠 이렇게? 지난주도 반도체 그런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더 같죠. 아니, 저는 그 로봇이 조금 이전보다 좀 약해진다는 거 보는 뷰가 2차 전지예요.
이번에 2차 전지가 좀 아, 바톤 터치. 2차 전지 아니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가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수급을 확 끌어당기면 노봇이 좀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2차 전지를 조금 더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은 알겠습니다. 프리토크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좀 나눠봤고요. 더 하실 얘기 없으시면 네. 순위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토크 마무리해보고요. 이제 순위 확인해보러 갈 시간입니다. 순위입니다, 여러분. 종목별 수익률입니다. 자, 일단 DI 102년 매니저 33.06%. 조금 내려왔어요. 저거 앞자리가 4였는데. 사명 엠텍이 치고 또 올라왔군요. 16.31%. 지난주 마지막 시간에 최현범 매니저가 여기에 2종목이나 올렸었어요. 엄청난 활약이었는데 그 자리를 성하준 매니저가 하나 뺏었습니다. 일진전기 15.61%. 두 주먹 꽉 쥐고 있습니다. 성하준 매니저도 이제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자, 이어서 포트폴리오 순위 살펴볼까요? 자, 1위 변화가 아직 없었어요. 오늘도 없어요. 볼까요? 102년 매니저. 그런데 102년 매니저와 2위가 일단 바뀌었고 최현범 매니저님 진짜 많이 치고 올라왔네요. 34.96%, 거의 35%고 102년 매니저와는 한 10%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위도 이가람 매니저가 15.63%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자, 이렇게 순위 한번 쫙 살펴봤는데 최현범 매니저님 대단한데요? 와,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와, 지금 2위로 쭉 올라와서 지금 흐름을 보니까 전 매니저 통틀어서 상승 흐름세가 가장 좋은 상승세를 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와, 지금 나우로보틱스, 테크윙, 삼형엠텍이 다 10% 넘는 수익을 다 기록했습니다. 대단한데요,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2주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반전을 주고자 일부러 2등을 하고 있다. 그게 문제예요, 지금 사실. 그 얘기 하려고 했죠. 최현범 매니저가 또 2위예요. 그러니까요. 이 징크스를 깰 때가 됐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네, 이번에는 또 이제 추석 명절도 끝났고 쉬는 날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다이렉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상승세 쭉쭉쭉 치고 올라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최현범 매니저님 기왕 한 김에 지금 리뷰 바로 들어가 보면 좋아요. 너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좋습니다. 최현범 매니저님, 삼형엠텍이 일단 16.31%. 와, 그 전날 바로 편입하고 급등을 바로 했죠? 그렇습니다. 이게 삼형엠텍이 제가 조선 기자재 그리고 풍력 쪽 그리고 이제 원자재 쪽 원자력도 좀 같이 보자라고 이제 제가 이 재료가 굉장히 다각화돼 있다. 육각형 기업으로 이제 추구하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삼형엠텍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더 오늘의 지금 이 거래일 동안의 눌림이 굉장히 저는 앞으로의 2주 동안을 훨씬 더 즐겁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단독 기사가 나왔죠. 우리 이제 대미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에이펙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이제는 얼추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이고 실질적으로 좋은 이해가 오갔다라는 점이고요. 25% 관세에서 15% 관세로의 우리 한 번의 또 숫자 확인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정상화, TF팀이 일단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선업에서의 지금 미국의 투자가 우리가 지금 국내에 갖고 있는 유일한 미국과의 지금 대형 투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선 쪽, 그리고 조선 기자재 종목들 계속해서 기대감을 갖게끔 만들고요. 거기에 삼형엠텍이 지난주 금요일 날 또 신고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정도 이제 조선주 쉴 때 같이 쉬는 거거든요. 했을 때 삼형엠텍은 제가 10월 말까지의 관점을 좀 커버하고자 말씀드렸었고, 삼형엠텍 내일도 괜찮고 모레도 괜찮습니다. 자, 안 들어가신 분들은 내일 시초에 들어가셔도 좋고요. 지금 보유 중이면 수익 중이실 겁니다. 수익 중이신 분들 꽉 잡고 홀딩 관점 17,000원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형엠텍 한번 들어봤고요. 자, 이제 1위를 노리고 있는 최현범 매니저 쉬지 않고 쭉쭉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편입하는 종목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오늘이 약간 승부처예요. 승부처다. 네, 승부처 다 승부처였는데 예. 이 종목은 다들 이제 최근 언급이 많이 없었는데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많이 오늘- 언급이 안 됐던 종목이에요? 네, 언급은 이제 약간 조심스러운. 네, 숨든 명이라고 숨어서 드는 명곡 같은 느낌이에요. 좋아, 누구 궁금한데요? 네, 오늘 두산 로보틱스. 네, 제가 좀 왜 말씀드립니다. 그런지 알 것 같아요. 네, 이게 약간 좀 리스키적으로 이제 반응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이 종목에 대해서는 거의 한 2, 3주 동안 좀 지켜봤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선정을 하는 거니까 뭐 주식이 100%는 없지만 99%의 확률을 가지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두산그룹 계열 다들 아실 겁니다. 국내 협동로봇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협동로봇 관련된 우리가 포커싱이 지금 대다수가 되어 있는 기업이고 이 종목은 지주사 두산이 1조 원금을 조달했고요.
관련해서 지분 투자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물씬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로보틱스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두산에 좀 유일하게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우리 지금 계열로 좀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금 로보틱스 관련된 기업 중에서는 두산에 거는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 한 번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종목이 오버행 이슈가 완전 해소가 됐고요. 10월 5일자로 모든 보호 회수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매물대 정리에 있어서 크게 등락이 없이 우리가 상승 추세를 지금 로봇이랑 같이 바라보면서 이제는 7만 원대에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계속 이제 유지했던 게 7만 원대에서 전후 자리를 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출발하고자 하는 관점을 이제 두산 로보틱스에 좀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시면서 좀 가격 설명 좀 드리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박스권이 굉장히 지금 생각보다 오랫동안 걸렸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한 4달 동안에 지금 박스 구간에 좀 갇혀 있었고 보호회수 물량이 완전하게 해소된 게 10월 5일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 바로 고점 개신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고점 돌파가 나오게 되면서 여러 중소 이제 로봇주들이 좀 굉장히 좀 큰 상승을 했고요. 이제는 대형 단으로 좀 옮겨보자라는 관점에서 두산 로보틱스 내일부터 바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목표가 85,000원 잡고요. 손절가 57,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두산 로보틱스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초반에 조금 조심스럽게 하신 이유를 저도 좀 알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로봇주들 안에서 시세를 또 강하게 받을 수 있는 반면 또 오랜 기간 또 나름 좀 쉬어왔던 종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확인해야 될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사실 단독 보도로 나온 내용이긴 합니다만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이슈가 또 이렇게 방송 전에 또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이 두산 로보틱스 지분을 담보로 약 7천억에서 8천억 규모의 PRS 자금 조달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뭐 사실 이게 결국에는 기업이 보유한 주식을 팔지 않고 그걸 담보로 돈을 좀 빌리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럼 그 입장에서 보면은 교과서적으로 봤을 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두산이 좀 유동성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현금이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반대로는 야 지금 로봇 쪽에 물 들어오니까 두산이 로보틱스에 또 자금을 투입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은데 우리 원범 매니저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후자겠지만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네. 당연히 후자고. 두산이 이제 지주사를 내려놨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좀 우리가 매크로적으로 잘 판단해야 되는데 두산이 지주를 내려놓고 지주사를 내려놨다는 거는 뭔가 규제에서 좀 해방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 그렇다면 거기에서 확보된 현금의 실탄을 가지고 지금 SK 실트론을 인수하려고 하면서 두산 테스나 쪽에 반도체를 힘을 주려고 하고 그리고 나머지 지금 지분 7천에서 8천억 정도의 PSR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 PSR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제 주식시장이 올라가기 시작할 때 화랑장에 보통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SK온이 그랬었고요. 대기업들이 지금 PSR 쪽으로 좀 많이 틀고 있거든요. 주식을 팔지 않으면서 지분 가치를 보유하는 그런 개념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 같은 경우에도 테스나를 지금 웨이퍼 쪽에 이제 세계 3위 실트론을 인수하려고 하고 로보틱스 쪽에서는 지금 이제 로봇 사업 쪽으로 완전하게 지금 신사업으로 아까 협동 로봇 1위라고 두산 로보틱스 말씀드렸는데 휴머노이드 신사업 쪽으로 이 현금 실탄을 투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 하반기 가능성이 빅테크들의 휴머노이드 쪽에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도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는 강력한 관점을 가져가 보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최근에 로봇주 중에는 거의 소외주거든요. 가장 이제 그랬던 이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회사가 이제 그 작년 같은 경우 이제 협동 로봇 잘 나갈 때 굉장히 좀 잘 나갔던 종목이죠. 근데 최근에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의 어떤 흐름들을 조금 봤을 때 아무래도 그 협동 로봇보다는 휴머노이드 쪽이 좀 더 강점을 지금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소외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물론 이제 휴머노이드 진출 얘기는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지금 가장 이제 중심이 오늘 뭐 네이버 노보티스 같은 경우도 움직이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약간은 좀 소외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일단은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포커싱은 협동 로봇이 맞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이제 터닝 포인트는 이제 신사업 휴머노이드를 잡자라고 이제 본 거라서 저는 특히 이제 휴머노이드 쪽으로 집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다 올라간 것 같은데 그러면 안 올라간 종목, 덜 올라간 종목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대형주 단으로 두산 로보틱스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뭐 이제 그동안 좀 아쉬웠던 휴머노이드 밸류도 이제 차곡차곡 받아갈 수 있는 기대감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오히려 또 이런 휴머노이드 말고 기업 내의 뭐 지분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번 호재로 돌아섰을 때는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주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최현범 매니저가 1위를 노리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 강시환 매니저의 순서로 넘어가 볼 텐데요. 먼저 리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이오테크
테크닉스 준비를 좀 해주셨습니다. 예. AS 개념. AS 개념이고 이오테크닉스의 고객사가 어디죠? 삼성전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가 오늘 보고서가 나왔는데 KB증권에서 목표가 13만 원 상향 보고서가 나왔고요. 그리고 UBS 쪽에서도 목표가 상향 보고서가 나온 만큼 삼성전자가 지금 하고 있는 그전에 갖고 있던 D램이라든지 랜드 쪽에서 D램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던 부분, 랜드도 지금 잘 돌아서고 있는 부분, 거기다가 HBM까지 지금 계속해서 캐파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보고서로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제 협력사로 있는 이오테크닉스가 가장 최수혜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마침 이제 최근에 오늘 반도체가 좀 올라갔다가 수급을 이제 로봇이나 이체전지 쪽에 조금 뺏기는 부분이 좀 보였어요. 그렇지만 뭐 대형주 쪽에서는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는 잘 버텨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수급들이 좀 빠져나와서 다시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그쵸. 들어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오늘 그리고 어제 이제 지난 거래일 금요일에도 이제 투매가 나오면서 그때 대다수 수가 빠졌으니까요. 그렇죠. 그때 많이 빠졌던 부분들에 60일선 터치하고 올라온 부분, 오늘도 22일선 터치하고 올라온 부분에서 정확하게 가격은 잘 지지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계속해서 순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부분, 그런 것들 생각해봤을 때 앞으로의 가치가 더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하고 함께 가는 이오테크닉스 여러분들 지금 부분에서 흔들림에 털리지 마시고 잘 가져가신 다음에 목표가 그 이상까지 기대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금요일과 오늘의 하락을 본다면 충분히 매수 찬스가 왔었구나. 그럼요. 충분하게 왔었다라고 네. 볼 수 있겠고, 저는 아까 전에 로봇 얘기를 막 했을 때 로봇하고 이체전지의 수급이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마지막 불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예. 수급이 좀 빠지고서 반도체 쪽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다시 강해지는 반도체. 다시 강해지는 반도체 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이체전지가 조금 더 갈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뭐 이번 주 안에 그 다음에 다시 반도체로 가고 반도체의 큰 흐름은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생각 갖고 있기 때문에 이오테크닉스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흐름 봤을 때는 반도체가 우상향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안에 가지치기를 좀 해보다면 뭐 로봇도 올라가고 2차전지도 올라가지만 큰 흐름 봤을 때는 반도체가 우선순위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오테크닉스 AS 한번 들어봤고요. 자, 그럼 이제 강시환 매니저의 순서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시적으로 잠깐 순위권에서 만날 수 없는 얼굴이었는데 다시 올라가야죠. 그럼요. 제가 오늘도 말씀드렸듯이 반도체가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말씀드렸듯이 좀 반도체 관련된 섹터, 업종 중에서 반도체군요. 조금 빠져있는, 그렇지만 아직 덜 오른, 그렇지만 앞으로 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리기판 쪽을 주목해봤습니다. 유리기판. 제가 가져온 종목은 JNTC 되겠습니다. 야, 나오는군요, 이게 용상박에. 오늘 장 끝난 이후에 캠트로닉스, 삼성전자 해갖고 유리기판 얘기가 나왔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시간에서 캠트로닉스가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캠트로닉스에 포커싱을 맞추지 않고 유리기판 쪽에 숨은 강자라고 할 수 있는 JNTC를 가져나와봤는데, 제가 이 종목을 6월 달부터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있어서 지금에도 좀 늦은 감이 좀 없지 않나 그런 부분이 들긴 하지만 앞으로 유리기판 쪽이 더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JNTC 동사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모바일 부품, 그러니까 3D 글라스 쪽에 지금 포커싱을 맞추고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2.5D 그 글라스 쪽으로 이제 그러한 추세가 맞춰지면서 그쪽에서 영업이익률이 좀 많이 안 좋게 나왔어요. 작년 2분기부터 시작해서 4분기, 올해 1분기까지 지금 영업이익이 지금 마이너스인 상황인데, 근데 이번에 3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아마 가이던스가 최근에 나왔던 IR 실적 그 기업 설명회에서 되게 좋은 내용이 많이 있었고, 애널리스트들이 되게 좋게 많이 평가를 하면서 최근에 지금 24% 정도의 상승했던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왜 그랬냐 하면, 지금 JNTC 같은 경우는 그 3D 글라스 그 모바일 부품 쪽에서 유리기판 쪽의 체질 개선을 다 마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고객사들, 해외 빅테크의 그런 고객사들이 지금 기업과 그리고 이제 직원들을, 그리고 장비들을 대주면서까지 유리기판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했고, 그런 상황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퀄 테스트를 지금 많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부분이 통과됐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유리기판 하면 뭐 SKC도 있고 많은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동사 JNTC가 숨은 유리기판의 강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 종목에 제가 집중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번에 시게이트라든지 샌디스크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미국에서 되게 지금 신고가를 계속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HDD 부분에서 유리기판, 이제 유리 플래터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JNTC가 시게이트로부터 퀄 테스트 통과했고, 가격과
그리고 그 물량의 협상만 남아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CKT에서는 되게 적극적으로 직원을 파견해가지고 지금 그 부분은 지금 조율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납품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의 실적 발표, 실적이 4분기부터 찍힐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쪽은 조금은 내년부터 시작할 수 있겠지만 그 HDD 유리 플래터 부분은 4분기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체제 기선에 완전 성공했다라고 보여지겠고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앞으로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JNTC 주가가 폭등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동종목을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바입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종목은 이제 시초가부터 시작해서 25,000원까지 분할 매수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좀 러프하게 잡겠습니다. 2만 원까지 잡겠고 목표가는 10% 정도 부분인 29,500원 정도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JNTC 유리기판 관련 종목으로서 저도 사실 좀 관심 있게 보던 종목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실 궁금한 점은 사실 이 유리기판 시장은 이미 자리를 잡아놓은 선도기업들이 좀 일부 있잖아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뭐 SKC, 뭐 LG노텍, 뭐 삼성전기 이런 선도기업들이 좀 일부 있다 보니까 이 JNTC가 그 선도기업들 사이에서 뭔가 차별화된 전략이 있지 않으면 아마 좀 힘을 좀 쓰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있는 상태이고 게다가 지금 입장에서는 이 후발주로서의 움직임이 좀 우리 강시안 매니저님께서 기대하는 부분들이 이 차별화 전략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요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추가적으로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반도체 소부장주에 대한 흐름이 나왔는데 유리기판 아직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섹터에 대한 테마수에도 이어질 수 있는가? 네. 요것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어. 네, 그렇습니다. 유리기판 쪽이 아직 덜 올라갔어요. AI 반도체 쪽에서 좀 덜 올라 부분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SKC라든지 이런 쪽은 뭐랄까 경쟁사가 아니라 저는 JNTC의 고객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JNTC가 하고 있는 부분이 그네들이 말을 했을 때 우리는 유리기판을 만드는 게 아니라 유리기판에 들어가는 그 판을 만든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다가 SKC라든지 이런 데들이 거기다 이제 선을 그어서 이제 그 반도체 플라스틱의 그 기판을 만드는 대신에 유리기판을 만드는 것처럼 그 SKC의 고객사인 JNTC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경쟁사가 아닌 협력사다. 그래서 SKC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삼성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JNTC의 앞으로의 그런 고객사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리고 유리기판이 솔직히 실용화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많이 이제 기간차가 있어요. 그렇지만 동사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게이트라든지 웨스턴 디지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HDD 유리 플래터에 대한 부분들이 커스테이트 통과했던 부분 그리고 이미 납품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3분기 지나서 4분기 실적이 찍힌다는 그 부분에 포커싱을 맞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동사의 기술력이 그동안 이제 스마트 글라스 쪽에 있었던 부분인데 그게 그 기술력 그대로 가져온 부분이 있어서 유리기판 쪽에서 기술력은 지금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어떤 업체보다 가장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동종목을 더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보니까 뭐 국내 시장에서 뭐 양산 공장을 최초로 또 만들었던 그렇습니다. 베트남 신설까지 나온다고 좋은 얘기들은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질문 짜기 어려웠는데 네, 그러다 한번 또 이렇게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IR에서 뭔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인기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시게이트라든지 웨스턴 디지털, 그리고 샌디스크 이런 것들에 대한 SSD라든지 HDD 쪽에서 계속해서 AR 반도체를 할 때 계속 올라갔다고 데이터 센터를 만들 때 그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JNTC가 우리가 하고 있다. 우리가 시게이트에 납품을 그러니까요. 했고 이제 초도 물량 들어간 상황에서 4분기 실적이 찍힐 것이다. 이런 얘기했고 유리기판의 라인 지금 다 만들어낸 상황에서 700만 장 다 그 정도까지 생산을 찍어낼 수 있는데 이제 지금 이제 우리는 스타트만 할 상황이다. 그래서 거기서 오더만 들어오면 우리는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를 자신 있게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들이 JNTC가 더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JNTC 갖고 있는 기술력도 좋고요. 주가 부양하는데 뭐 기술력이 뭐 제일 중요한 포인트겠지만 IR 잘하는 회사다. 맞아요. 주가는 더 올라갈 확률이 맞습니다. 좀 있다. JNTC가 그쪽에 관해서는 지금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체크리스트에 한번 포함시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JNTC 강시안 매니저의 종목이었고요. 다음 순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하준 매니저의 순서입니다. 자, 아까 성하준 매니저가 종목별 수익률에서 일진전기로 이제 막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고 성하준 매니저의 폼도 확실히 중반에 지나가니까 이제 다시 제 궤도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인공 일진전기 리뷰 한번 해볼게요. 네, 사실 일진전기는 앞서 좀 살짝 또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AI 반도체 관련된 수급에 대한 순환매가 돌기 시작하면 전선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가파르게 나올 거라고 말씀드려서 일진전기를 좀 편입을 했었는데요. 사실 입차 현 시점에서는 목표가 달성 나왔고 일단 3차 목표가 49,000원으로 좀 상향하고 저는 또 신고가에 대한 랠리를 좀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 게
아직까지 시장에서 이 전선주와 전력설비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재료가 더 크게 붙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저는 수급이 들어올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이고 우리나라 시장의 특성상 특정 재료라든가 뉴스의 흐름에 따라가는 수급들이 있다 보니까 그 흐름까지 반영된다라 그러면 저는 일진전기가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시장의 시너지는 좀 더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입장에서는 49,000원 선 이상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보유자분들 입장에서는 비중이 조금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이 일부 차익 실하시되 나머지 비중은 저는 3차 목표가 49,000원 선까지 충분히 끌고 가도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5.61% 일진전기 벌써 2,000표까지 달성을 했고요. 이제 3차 목표가 49,000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수익 보고 계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성화준 매니저의 공략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디를 좀 보고 계세요? 네, 제가 계속 뭐 밀어붙이고 있는 차하준, 카하준의 흐름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군요. 네, 오늘도 부품주 갖고 왔고요. 화신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만이에요? 네. 네. 이 사실 현대차와 기아의 동행 그리고 관세 리스크에 대한 우려 해소 그리고 전기차 수혜까지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화신은 현대차 기아 그리고 현대차 기아의 차체라든가 셰시를 전담으로 담당하는 1차 협력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대차와 기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다가 9월에 대한 수출 데이터도 반도체와 자동차가 쌍끌이로 끌어안았고 게다가 지금 미국에 대한 관세 우려가 있는 와중인데도 불구하고 9월에 대한 실적이 기아가 자동차 판매량을 역대급으로 찍었단 말이죠.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반 성장에 기대되는 기업이 바로 1차 협력사인 화신이 크게 부각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게다가 지금 이 트럼프 정부에서도 이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품에 대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또 다시 한번 나오고 있죠. 그렇다 그러면 미국 현지 공장을 두고 있는 화신 같은 경우에도 애초에 이제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크게 없이 또 최소화시켜 놓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수혜로 반영된다라 그러면 현 시점에서 자동차 부품의 시장 그리고 대미 투자에 대한 부분들까지 겹수혜로 반영이 된다. 저는 화신이 충분히 그에 대한 또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게다가 세 번째로는 이 순수 전기차, 그러니까 온전히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조금 캐진 구간을 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반응을 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자동차 부품주도 분명히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전에 내연기관 부품에 국한되었던 부품주들이 이제는 전기차라든가 하이브리드 자동차 부품 쪽으로 많이 좀 사업을 좀 구성하고 있고 다변화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구간을 화신이 좀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배터리에 무게가 있다 보니까 차체 경량화가 핵심이 전기차 입장에서 아무래도 이런 차체라든가 셰시에 대한 무게가 좀 경량화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을 지금 화신이 벌써 잡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기아의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관련 부품이 납품되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 그럼 이거는 뭐 순수 전기차에 대한 전환의 수혜가 또 한번 반영될 수 있지 않겠는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잠시 가격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화신입니다. 사실 이 화신이라는 종목 자체가 이 부품주로서 반응했던 구간들이 전부 다 시장에서 자동차 관련 이슈가 있을 때였어요. 현대차가 미국에 투자한다. 그리고 두 번째가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됐다라고 이슈가 나오고 나서부터 계속 밀렸습니다. 뭐 때문에? 단순히 관세 우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자리는 이제 관세 우려 해소되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붙기 시작하면 직전에 만들었던 고점들은 이제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구간이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 본다라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 8,500원 구간, 8,250원 구간에서 시초가까지 분할 매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9,700원으로 단기 대응해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7,400원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이 이제 관세 협상에 대한 마무리 기대감도 굉장히 좋은데 저는 현대차는 되게 좋게 보고 있거든요. 현대차는 그래서 이제 완성차는 되게 좋게 보는데 현대차는 이제 연기금이 계속 한 5거래일 동안 연속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오늘도 올랐고. 근데 화신 같은 경우에는 금투나 투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약간 좀 기관이 좀 많이 좀 빼는 경향이 있는데 좀 괜찮을지에 대한 부분이 좀 걱정이 돼요. 사실 이 현대차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우리 매일경제 PPT 5상박을 통해서 항상 말씀드렸던 게 현대차는 20만 원 밑에서는 뭐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인생을 걸어도 좋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정말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 대형주에 대한 움직임은 조금 아쉽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건 막 진짜 상한가 막 이런 급등이 좀 원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포커스에서 하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수급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이 단기 조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기관의 매도를 개인과 외인들이 어느 정도 받아주고 있다라는 점. 그렇고 나름대로 차트의 흐름도 아래 꼬리 달리면서 계속 반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라 그러면 펀더멘탈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 그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뭐 관세에 대한 수혜라든가 현대차, 기아, 동반성장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다라 그러면 어느 순간 기관도 다시 한번 순매수로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때문에 계속 한번 주목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그 네. 코리아 FT 설명해 주셨을 때 네네. 그때도 현대차 얘기하면서 20만 원 이하에서 인생으로 된다라고 네네. 하면서 그때 관세에 대한 좋은 얘기가 딱 나오면서 확 올라갔거든요. 와, 그때 진짜 귀신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좀 깜짝 와, 놀랐어요. 나는 다음날 무슨 바로. 이게 정부하고 연이 끈이 있나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화신도 그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장마감 이후에 관세 협상이 에이펙 전에 마무리 지을 수도 있다라는 그때 성하준 매니저의 그 전망처럼 네.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네. 장마감 이후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그 기대감이 에이펙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내용의 뉴스가 나왔어요. 이 부분이 좀 화신에 대해 단기적 악재로 작용할 것 같은데 어떻게 네.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관세에 대한 우려는 이제는 좀 떼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후에 일부 또 기사 나온 거 보니까 뭐 오히려 또 에이펙 정상회의 전에 또 마무리하든가 에이펙 정상회의 때 MOU 서명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다 보니까 관세에 대한 우려는 저는 잠깐 좀 접어놔도 될 것 같고 어쨌든 화신한테 기대하는 부분들은 관세에 대한 우려는 떼놓고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미 현지 공장,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현대차 기아, 현대차 메타플랜트 공장 그 옆에다가 공장 지어놓고 부품 납품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할 필요 없다. 이제는 실적만 보고 가도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리아 FT하고 화신 둘 다 공장이 현지화돼 있다. 네, 맞습니다. 좋네요. 알겠습니다. 성하준 매니저가 저번에 코리아 FT를 갖고 왔는데 다음날 갑자기 관세가 풀려난다. 맞아요. 그렇죠. 좋은데 호재 뉴스가 나와서 소름이 돋았었는데 내일 무슨 뉴스 나올까요? 좀 기다려줍니다. 자, 지금 채팅창에 햇살님께서는 성하준 매니저님 화신 빈집인가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네네. 자,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하준 매니저님 이거 무료 방송에서 꼭 해소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꼭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이호근 매니저의 순서로 넘어가 볼게요. 이호근 매니저님, UL 로보틱스 오늘 리뷰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일단 앞서 우리가 프리토크 이야기도 네. 있었고, UL 로보틱스를 리뷰를 해주시겠다. 어떤 해석이 좀 필요할까요? 유일로봇이요? 일단은 아까 그 채팅창에서 유일로봇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 것 아, 같아서 그랬어요? 예. 일단은 유일로봇도 올라가겠죠. 시장이 좋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 노봇보다는 약간 2차 전지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보고 있고요. 원래 제가 이제 유일로봇하고 그때 이제 노봇 또 하나 이렇게 좀 막 이렇게 좀 고민했던 게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유일로봇을 했는데 유일로봇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일단 유일로봇 같은 경우는 오늘 보니까 이제 네임버 노보티스가 좀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 종목이 단기 흐름은 조금 약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일단 근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유일로봇 같은 경우는 네임버 노보티스의 성장 주가 상승 모델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네이버가 원래 이제 삼성이 2대 주주로 이제 등극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인수하는 이런 형태로 발전을 하면서 엄청 올라갔잖아요. 지금 유일로봇도 지금 SK가 이제 2대 주주로 지난해 등극을 했고, 지금 1대 주주로 또 등극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기대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만약에 이제 그대로 간다면 그 네이버 노봇처럼 약간의 이제 그러한 스타일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단기보다는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2의 네이버가 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단기 흐름은 이 종목도 한번 움직일 때는 됐습니다. 네, 그렇게 그 정도 말씀드릴게요. 자, 네. UL 로보틱스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이호근 매니저님, 오늘의 종목 공개해 주실 시간입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그 노봇 쪽하고 2차 전지하고 수급 싸움이 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2차 전지에 PNT 준비해봤습니다. PNT 2차 전지 네.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그 두 종목이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쪽이 있는데 어쨌든 2차 전지가 움직이는 것도 수급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자꾸 약간 자동차 보조금에 너무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SS 쪽이 지금 최근에 좀 급격히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LG엔솔이 이 두 분기 연속 지금 흑자를 기록하면서 실적이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수급이 개인들 수급이 노봇 쪽으로 많이 쏠렸지만 결국 이제 2차 전지 쪽으로도 한번 움직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PNT가 좀 상당히 좀 그 펀더멘탈 측면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다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 내용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회사는 지금 2차 전지 롤2롤
전국 공정의 핵심 장비, 요걸로 이제 이전에 좀 많이 올라갔던 종목인데, 최근에 업황 때문에 조금 이제 실적이 조금 부진한 국면에 있어요. 그렇지만, 이 회사가 이 장비에 지금 수주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LFP 양극재 쪽을, 이 회사가 이제 장비 쪽에서 이제 소재 쪽으로 좀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 두 가지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가 LFP,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전고체. 이 두 가지가 지금 이 회사가 진출하고자 하는 방향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고체도 그렇고 LFP도 그렇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이번에 상승할 거로 보고 있고, 이번에 상승뿐만 아니라 이 종목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약간 이제 템베거가 좀 될 수 있는 종목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장기적 측면에서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2차전지가 오늘 약간 이제 단기 고점이 약간은 나오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내일 조정이 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PNT도 내일 조정을 이용한 저가 매수가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45,500원에서 내일 시초가, 목표가는 54,000원, 손절가 32,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NT가 이제 오늘 장마감 이후인가요? 장마감 무렵쯤에 좋은 주식이 나왔어요. 2차전지 쪽 ESS, LFP 배터리 쪽 시제품을 곧 나오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좀 많이 올라갔던 부분도 있고, 앞으로 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종목인데, 그런데 말입니다. 2차전지 쪽에서 저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수급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 이제 수급이 빈집에 들어갔다가 로봇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온 게 2차전지 같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지금 ADR 과매도권 들어가는 이제 코스닥 쪽에서 이제 수급이 거기서 좀 또 빠져나와서 이제는 다시 또 빈집인 바이오 쪽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이 많이 지금 몰려 있어서 올라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2차전지도 끝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끝물이라고 하면 올라가나요? 지금 이제 주도주는 있죠. 반도체. 반도체가 주도주고, 지금 이제 개인들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일단 노봇이 있고, 그 다음에 2차전지가 있는데, 노봇은 좀 많이 올라 있는 상태고, 만약에 이제 개인 수급을 최근에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쪽이 2차 전지거든요. 특히 에코플로우가 움직였다는 얘기는 개인들 수급을 좀 끌어당기겠다, 뭐 이런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바이오 쪽으로는 안 넘어간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이오는 지금 약간 어정쩡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노봇이나 2차 전지 이쪽,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증권주도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요 구간에서 아마 개인들 수급이 움직일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노봇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2차 전지가 좀 더 세게 개인들 수급이 붙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2차 전지는 지금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 지난번에 이제 한번 기술적 반등이었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 추세로 나가는 이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또 펀더멘탈 측면에서 또 할 얘기가 있는데, 지금 시간이 짧으니까 요거는 제 공개 방송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무료방송, 이호금 매니저의 무료방송에서 2차전지 이번에 기술적 판단이고 펀더멘탈까지 동반이 되어 있다라는 설명 또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PNT 들어봤고요. 자, 이제 매니저들의 무료방송 안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범 매니저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영호상박 10월 수익률 대결 2위를 달리고 있고요. 1위와의 격차는 많이 좁혀놨습니다. 역전의 발판 여기서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일단 그만큼 좋은 정보가 많습니다. 오늘 일단 두산로보틱스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두산로보틱스 준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자, 로봇주 간다 안 간다, 반도체 간다 안 간다, 다 보면 되죠. 반도체, 로봇, 바이오 딱 두 종목씩 탑2 찍어드릴 테니까 이따 10시 10분입니다. 오셔서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자, 현재 2위 최현범 매니저 곧 1위로 올라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현범 매니저의 무료방송 안내해드렸고요. 자, 이어서 강시환 매니저의 순서입니다. 강시환 매니저님 무료방송 언제 하시나요? 전 내일 아침 8시에 유튜브에서 강시환 매니저 검색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매일 아침 8시 20분이었는데 이제 내일은 8시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요 이슈와 특징주들을 분석해서 그날의 핵심 공략주를 추천해드리는데, 제가 금요일 날 폭락했던
빠졌다라는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증권주, 그 금융주 꼭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게 그 중에 추천드렸던 종목이 미래에셋 증권이었습니다. 오늘 급등했죠. 그런 종목들 제가 하나씩 뽑아드릴 테니까 내일 아침 8시에 유튜브에서 강시환 매니저 검색하셔서 꼭 들어가셔서 핵심 공략주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귀신 같네요. 내일 시장 이기고 싶다면 강시환 매니저의 무료 방송 먼저 가셔서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현재 닉네임을 차준, 카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포인트 궁금하신 분들 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 자동차뿐만 아니고요. 제가 뭐 시장의 흐름 포착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관세 이야기했는데 다음 날에 바로 관세 협상 가능성 나왔고 지금도 이야기 나오고 있고 아직 안 끝났거든요. 수혜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최근에 뭐 말씀드린 산일전기, 일진전기 관련 종목들도 신고가 랠리 이어가고 있으니까 그만큼의 흐름 이어갈 수 있는 에이펙 정상회의 수혜주, 관세 수혜주 소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입장하셔서 내일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하준 매니저의 무료 방송 안내였습니다. 자, 이어서 이우근 매니저님 아까 말씀해 주셨죠. 이 차원주가 이제 펀더멘탈이 있어요. 네, 그 부분은 뭐 제가 다음에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난주에 제가 ESS, 그 다음에 2차 전지, 요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때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급등하기 시작해가지고 ESS, 2차 전지가 지금, 지난주에 가장 후반주에 핫했죠. 제가 얘기하고 나서, 제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들 다음으로 제가 또 이제 주목하는 주도주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반도체가 이제 시장에 지금 현재 주도주이고요. 반도체 말고 이제 새롭게 또 주도주로 합류하는 종목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소위 말하는 이제 금반지, 금융사, 지주사, 그 다음에 증권사. 요 종목들이 지금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도주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전략을 오늘 4시에 공개 방송에서 제가 녹화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4천, 5천을 갔을 때 주도주로서 주목해야 되는 이 섹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꼭 잡으셔야 된다면 이 부분을 꼭 오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우근 매니저의 무료 방송 안내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오늘 용어상박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